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 부동산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투자로 인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층은 어딘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1주택자들도 있으실 거고, 다주택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방송에 지금 하는 포커스를 거의 좀 약간 무주택자들한테 좀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투자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모두에게 한번 조금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에 투자자들은 현 시점 2023년 4월 달이죠. 현 시점에 어느 쪽으로 몰려드느냐라고 제가 추세를 보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현금 보유량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예의주시해 보니까 다들 보면 지금 분양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분양시장. 한마디로 분양권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현 정부가 미분양이 늘어나고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 1주택자, 그 다음에 2주택자들에게 주택 한 채 더 구매하라고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 이유가 정부가 혜택을 주고 정부가 장려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그리고 1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돈이 덜 들어가는 곳, 바로 분양권 시장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분양을 시작을 했었을 때 아파트 단지는 처음에 특별 공급 공고를 해서 일반 분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열어줘요. 특별 공급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한 다음에 일반 분양 공고에 대해서 추후에 공고를 한 다음에 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추세를 보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투자자들이 지금 분양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쟁률,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분양시장에 많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추후로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열어놓은 정부의 방책에 대해서 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계속 얘기 드리자면 청약 경쟁률을 제가 본다고 얘기했는데 특별 공급은 정말 실수요자거든요. 정말. 그리고 일반 공급은 정부가 1순위도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일반 공급의 경쟁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특별 공급은 아니에요. 정말로 무주택자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 시점을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특별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특별 공급 경쟁률은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일반 공급의 경쟁률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 말은 즉 정말 무주택자들은 특별 공급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고급 경쟁률이 높다 이런 부분은 1인 가구,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이 많이 지금 청약을 넣고 있어서 일반 공급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공급이 높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 라는 부분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점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청약 경쟁률은 높을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분양가도 높은데 뭐하러 해?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달라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푼 게
무주택자들을 위하기보다는 1주택자, 다주택자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열어놨어요. 밑에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바로 생활안전자금 주담대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왜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생활안전자금, 한마디로 LTV가 낮고 정부가 그때 당시에 40%로 닫아놨고 15억 초과에는 못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LTV가 낮고 대출이 없다 그래도 생활안전자금으로 해서 1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했어요. 1억 원.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1억 원 갖다가는 투자의 승인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걷다가 플러스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이미 받아놓으신 분들이 많고 거기를 플러스해서 투자를 하려고 신용대출을 받다고 하더라도 1억이에요. 1억, 2억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요번에 정부가 원래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풀어놨다가 그래도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안 움직이더라 라고 해서 생활안전자금 주담대 한도를 아예 폐지시켰어요. 한마디로 1주택자도 생활안전자금으로 문재인 정부 때 1억으로 묶여 있었던 거를 이제는 1주택자들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어마어마하게 현금 유동성을 늘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흐름을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나요? 라고 했었을 때 DSR, DTI만 맞다고 하면은 고연봉자 같은 경우는 30%까지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요. 다주택자가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했던 거를 30% 풀면서 유동성이 1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6억에 대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준 거예요. 그 돈 갖다가 주택을 사라고 열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는 거는 그 전에 무주택자들이 좋은 분양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대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시행사 쪽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분양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휴구랑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분양가라고 했었을 때 시행사, 조합원의 내부의 협의만 있으면 그 분양가를 책정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은 이 정도 분양가면 예전에는 한 6억에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9억에 나와버리고 10억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보겠어요? 안 본 거를? 하지만 투자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9억에 10억에 나왔다는 게 투자했었을 때 분명히 미래에 가치가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아는 거예요. 건축회사들도 좋고 정부도 미분양 안 나고 고분양가로 하면서 자주택자들이 투자해가지고 다들 먹고 살 거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말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것만큼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무주택자들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왜 분양가 시장에 들어오냐? 요게 또 메리트예요.